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11월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지난 오일팬 가스켓 교체 영상 이후로 CBM 유지보수 내역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브레이크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요. BMW의 브레이크의 교체 주기는 2년입니다. 브레이크액은 BMW 순정 브레이크액 2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자가정비소는 안산 소재 이젠몰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브레이크액을 교환할 건데요. BMW 290의 브레이크액 레저버는 화면에 보이는 플라스틱 커버 밑에 있습니다. 뚜껑에는 레벨 게이지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 브레이크액이 흐르니 보루 같은 것으로 잘 받쳐 놓습니다. 파워 블리더도 세팅해 주었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파트들을 보시겠습니다. 브레이크액은 2리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럼퍼도 미션 마운트입니다. 설명에 분명히 코르테코 제품인 것을 주문했는데 럼퍼더가 와서 가품할까 하다가 작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도 싫고 해서 그냥 작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차를 올려주고 바퀴를 모두 분해해 줄 겁니다. 조만간 윈터 타이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독일 차는 휠 볼트 타입이라 가끔 휠이 떨어지려고 해서 좀 불안한데요. 해외 쇼핑몰에 보면 스터드 타입으로 컨번져다는 키트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캘리퍼 블리딩 스크루는 전륜이 11mm, 후륜이 8mm입니다. 작업 전에 좀 둘러보며 차량 상태도 체크해 보는데요. 전륜 브레이크는 2019년 여름에 패드와 디스크를 모두 교환했었습니다. 아직 한참 수명이 남은 것으로 보이고요. 쇼크 업서버도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후륜은 쇼크의 범프 스탑이 부서진 것을 확인했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지만 패드는 한두 시즌 정도 후에는 교환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브레이크액 레저버를 비우기 전 입구에 이물질을 막아주는 필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필터가 깊숙이 있어서 교환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빨리 포기하고 석션으로 브레이크액을 제거해 줍니다. 필터에 검은색 이물질이 보여서 잘 제거해 주었습니다. 블리딩된 브레이크액을 받을 통도 준비해주고요. 블리더 스크루와 연결할 호스도 필요합니다. 이제 파워 블리더로 압력을 걸어주기 전 브레이크액 레저버에 새로 구입한 브레이크액을 가득 채워줍니다. 블리딩 압력은 최고 2바인데 1.5바 20psi 정도를 걸어줬습니다. 혹시 압력이 세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블리드 스크루에 호스를 연결해 준 후 블리드 스크루를 열어 블리딩을 시작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면 특이할 게 없습니다. 가혹한 주행이나 트랙 주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액 색상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브레이크액은 총 2리터가 준비되어 있으니 마지막에 레저버를 채워줄 300ml 정도를 제외하면 1.7리터 정도를 블리딩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당 425ml 정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생수통이 2리터이니 대략 눈대중으로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레저버통의 레벨이 최저에 도달하기 전 다시 브레이크 액을 채워주며 블리딩을 반복합니다. 앞의 방법대로 4개의 브레이크를 모두 블리딩 해줍니다. 저는 파워블리더에 브레이크 액을 넣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액을 채워줘야 하는 건데요. 넉넉고 있다 레벨이 너무 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정말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시 블리딩 해주면 되긴 하지만 자가정비 같은 경우 시간 제약도 있고 준비된 부품도 한정되다 보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매뉴얼에는 DSC 모듈 쪽에 공기가 유입된 경우 전용 진단기를 활용해서 블리딩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리딩으론 DSC 모듈 내에 공기를 다 배출시킬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날 진단기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최대한 꼼꼼히 블리딩을 하고 페달 느낌도 확인해서 일단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블리딩을 마치면 차를 올려주고 흘러나온 브레이크 액을 잘 청소해 줍니다. 패드웨어 센서 선은 블리더 고무막의 안쪽으로 고정되게 되어 있으니 잊지 않습니다. 이제 미션 마운트 교환을 위해 언더커버를 모두 제거해 줄 건데요. 운전하면서 들리는 소음이 지난번 오일팬 가스켓 교환 시 미스한 것 때문인지 확인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있던 미션 오일 쿨러는 잘 고정되어 있네요. 라디에이터 팬도 제자리에 잘 있습니다. 혹시나 뭔가 느슨한 곳은 없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딱히 이상이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한 오일팬 가스켓도 누유 없이 깔끔했고요.
미션 쪽 언더커버를 마저 분리해주고 미션 마운트 교환을 준비합니다. 미션 마운트 교환을 위해서 폴잭으로 미션 뒷부분을 받쳐주는데요. 아마 드라이브 샤프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확 주저앉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안전에 과하게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 마운트 상부 너트는 딱히 공간이 없어서 스패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 세게 조여져 있지는 않고 살짝만 풀어 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운트 브라켓을 고정하고 있는 13mm 볼트 4개를 풀어주면 미션 마운트가 분리됩니다. 부품 마운트를 이리저리 눌러보아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딱히 경화되었다 느낌은 없고 신품이랑 크게 다른 건 못 느꼈습니다. 마운트를 고정하는 너트들은 모두 재사용했습니다. 신품 마운트를 꺼내 비교도 해보고요. 방향은 틀리게 설치할 수 없게끔 홈이 잘 나있으니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브라켓 쪽에 먼지인지 이물질인지 손에 많이 묻길래 와이어 브러쉬로 조금 정리도 해주고 브라켓 고정 볼트도 녹 제거를 좀 해주고 플루이드 필름으로 방청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더 부식이 진행되면 새 볼트로 바꿔줘야겠습니다. 미션 마운트 관련 볼트, 너트의 잠금 토크는 모두 19Nm입니다. 그 다음 혹시 지난 작업 중 느슨하게 조여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엔진 마운트, 서브프레임 볼트, 그 외 하체는 소리가 날 만한 곳은 없었고요. 미션 오일 쿨러 라인을 고정하는 볼트는 느슨하다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짧은 스패너로 한두 바퀴 정도는 더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경 쓰였던 소음의 95% 정도는 잡았는데요. 이 미션 오일 쿨러 쪽이 유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오일팬 앞뒤로 두 곳이 있습니다.
서브프레임 볼트는 조수석 뒤쪽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 잠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하부 패널들은 모두 재조립해줍니다. 미션 마운트 상부 너트는 충분히 3개 잠가 주었습니다. 엔진 마운트 상부 너트의 조립 상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엔진 베이 카울을 분리하고 좀 더 좋은 각도로 조여 주었는데 조립 상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다음 엔진 오일 교환 시기에 바꿔주면 적절할 것으로 보였고요.
조립을 마무리했으면 휠을 장착함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줍니다. 미션 마운트 교환은 작업 후 변화를 거의 느낄 수가 없네요.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버틸 거니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에는 브레이크의 교환과 차량 점검 시기 도래를 알리는 서비스 알림이 뜨는데요. 이를 리셋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진단기가 없어도 가능하니 영상을 참조하세요. 실뱅 관련 다음 영상은 윈터 타이어 교환이나 3월 엔진 오일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